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2월 4일 일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6,900달러, 이더리움 1,200달러 마이너스 3.6%, 리플 도지, 에이다, 폴리곤 전체 코인들 마이너스 조정을 받고 있고요. 카타르 월드컵 16강 토너먼트에 진입을 했고 글로벌 월드컵 열기 더욱 뜨거워지고 있고요. 10월 19일 월드컵 폐막식 전까지는 월드컵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에 FTX 후폭풍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듯 하고요.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 하락폭이 마이너스 3.6% 큽니다. 이더리움 내년 3월 2.0 지분 증명 업데이트 호재가 있지만 11월 FTX 파산 이후 코인 거래소 신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당장에 빠른 상승 나오기는 쉽지가 않고요. 코인 거래소들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더리움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변동폭이 비트코인보다는 더 크다 볼 수 있습니다. 기관들도 비트코인을 핵심적으로 모으는 거지 이더리움은 올해 초부터 매도량이 많았고요. 내년 3월 이더리움 2.0 업데이트 시작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내년까지 계속해서 윈터 약세장이 이어지며 이더리움 호재도 전체 코인 가격 못 끌어올릴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 나스닥이 얼마나 더 반등을 잘하냐에 따라서 이더리움 알트코인도 가격 방어가 용이하다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면스 36.6%, 이더리움 도면 17.1%로 비트코인 당장에 17,000달러 이상 상승이 없으니까 알트코인들 전체적인 시가총액 작아지면서 이더리움 도면스 내려간다 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은 빠른 상승 당장에 FTX 파산 여파가 있어서 17K 이상 상승 못하고 있지만 25일선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6,000달러 아래 부근에서 중형투 초보 VIP 매수하셔라 이야기도 드렸지만 고래 세력들도 16,000달러 아래에 오면 매수 위주로 하려고 하지 매도하기는 쉽지가 않을 듯 하고요. 비트코인 25일선 위에서만 천천히 움직여주면 추가적인 강한 상승은 한번 기대해 볼만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17,500달러 여기 하락 추세선에서 강력한 저항 라인이 형성되고 있고요. 18,000달러 위에서 여기 매물대 매우 두텁기 때문에 당장에 큰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뚫고 상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스닥도 더 이상 상승하는 데는 제약이 있고요. 비트코인 25일선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라인으로 6월 셀시우스 파산하고 미국 금리 인상에도 여기 25일선 지켜주면서 8월까지 강한 상승 나와줬습니다. 2018년 11월 비트코인 여기 차트에서도 보면 당시 미국 금리 인상 장기화로 인해서 세력들 결국에는 6,000달러 지지선을 못 지키고 매도를 했는데 3,000달러 하락 이후 25일선 지지받으면서 여기 구간 한 번 더 상승을 왔었고요. 하지만 25일선 아래로 다시 내려오면서 바닥을 터치했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마지막 바닥이었고 이후에는 비트코인 12,000달러까지 4배 이상 큰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었고요. 코인 시장은 추가적인 FTX 거래소 파산만 나오지 않는다면 새롭게 나올 이슈는 많지는 않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 미국 나스닥 단기에 충격 줄 만한 요소는 12월 13일 미국 인플레이션 말고는 당장에는 없다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코인 시장 크리스마스 랠리 전까지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코인 역대 사건 사고 중경투 정리해둔 자료를 기반으로 보았을 때는 2011년 마운트콕스 거래소 해킹, 2014년 또 거래소 해킹되고 마운트콕스 완전히 문을 닫았죠. 2017년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중국 내 코인 거래소들 차단이 되었고 2018년 글로벌 규제로 인해서 코인 가격 폭락 오기 전에 중국 정부가 코인 거래 못하게 막은 거죠. 그리고 2021년 중국 코인 채굴 금지, 이때도 2017년하고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가 중국 개미들 손실이 클까봐 미리 제약을 한 거고요. 2014년 마운트콕스, 2018년 글로벌 국가들 전반적인 코인 규제, 2022년 FTX 거래소 파산 등 4년을 주기로 해서 거래소 파산 같은 강력한 코인의 신뢰 문제 발생하고는 투자자나 거래소 세력들까지 모두 조심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거래소 신뢰 문제 나오기는 쉽지 않다 볼 수 있고요. 결론은 FTX 파산 아직까지 영향은 있지만 이런 거래소 파산 해킹은 웬만해서 한번 일어난 다음에는 빠르게 재발하지는 않는다 볼 수 있고요. 투자자 세력들 모두 보유 코인을 콜드 월렛으로 옮겨두고 조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래소 파산 나올 가능성은 단기에는 매우 낮다 볼 수 있죠. FTX 파산 이후 코인 거래소들 자체적으로 준비금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FTX 스스로 보유한 코인은 없고 대부분 투자자들 코인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정치권에 후원하면서 문제가 더욱 커진 거고요. 투자자들 안심하고 코인 거래소 이용하려면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거래소 얼마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바이낸스부터 보면 글로벌 코인 거래 60% 이상 과점하고 있는 1등 거래소이고 가장 많이 보유한 코인은 BUSD, 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하고 1대1로 연동이 되는 거고 BUSD로 변동되기 전 달러는 채권이나 은행 예금, 안전자산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 다음 바이낸스 많이 보유한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이고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비중은 각각 5빌리언 이상으로 비슷한 수치입니다. 이더리움 가격 방어가 이후에도 잘 될 수가 있는 가능성 높은 것이 바이낸스에서 이더리움을 비트코인만큼 보유한 것이 클 듯 하고요. 바이낸스처럼 1등 거래소가 보유를 많이 한다면 매도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매우 낮고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코인 보유량 체크가 가능하면서 바이낸스 CEO 창펑 차오도 적극적인 코인 이동이나 추가 매도도 적을 듯 하고요. 바이낸스는 마운트콕스 거래소, 파산이나 2008년 비트코인 대폭락 다 경험해봤던 거래소라서 코인 준비금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거래소, 시바이누 코인, 체인링크, 폴리곤, 샌드박스 순서로 알트코인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은 도지코인 짝퉁으로 작년에 만들어져서 도지코인보다는 약간 작은 시가총액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바이낸스나 크립토닷컴 등 거래소들에서 시바이누 코인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바이비트, USDT, 테더 코인 가장 많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USDC, 코인베이스, 스테이블 코인 순서로 보유량이 많고요. 선물 마진 트레이딩 위주의 거래소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중이 다른 알트코인보다는 매우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코인 자산은 테더 코인이 600밀리언으로 6억 달러 이상 자금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바이낸스가 20빌리언 코인 자산 보유한 것에 비해서는 작은 수준이다 볼 수 있죠. 특히 바이비트 코인 보유 상황 차트를 보면 올해 1월부터 비트코인의 보유량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더리움, 테더 위주로 코인 보유량이 많고요.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자 많아서 이더리움 보유를 한 거고 이후에는 비트코인 총량도 늘리면서 거래소 자산 안정화를 시켰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크립토닷컴 거래소는 미국에서 주로 이용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USDC, 서클사의 스테이블 코인 많이 보유하고 바이낸스와 함께 시바이누 코인 보유량이 상당히 많네요. 크립토닷컴 거래소는 바이낸스 자회사이기 때문에 작년 도지코인 상승해서 시바이누 코인 바이낸스하고 같이 가격 뻥팅이 시켰을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코인은 거래소들끼리 자전 거래하면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는 거고 그때 보유한 시바이누 코인 아직까지 보유했을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바이낸스에서 초창기 시바이누 코인 만들고 그 다음 시바이누 코인 초저가에 크립토닷컴 매수한 다음 가격 펌핑 이후 매도해서 크립토닷컴은 자연스럽게 운영 비용을 벌었다 이 정도 시나리오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국 본토인 많이 사용하는 호흡비 거래소 보면 FTX 거래소하고 마찬가지로 호흡비 코인 거래소 자체 코인 비중이 매우 크고요. 그 다음 테더, 비트코인, 이더리움 순서이고요. 역시나 바이낸스 크립토닷컴 같이 중국계 코인 거래소가 호흡비이기 때문에 시바이누 코인 비용도 알트코인 중에서는 크다 볼 수 있죠. 호흡비의 코인 보유량 추세도 FTX 사태 직전에 코인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긍정적인 자산 보유량은 아니다 볼 수 있죠. 작년 중국 코인 채굴 금지 이후 중국인들 시장에서 대량 빠져나갔고 호흡비는 글로벌 거래량이 크지는 않은 거래소입니다. FTX 같은 파장이 단기에는 쉽게 나오진 않을 듯 하고요. 그 다음 OK 거래소, 트론, 저스틴선 투자한 회사로 테더, 비트코인, 이더리움으로 자산을 구성을 하고 있고 자산 보유량도 테더 2빌리언 이상 상당히 건전한 자산 보유량 가지고 있습니다. FTX 거래소 파산 초반에 OK 거래소가 인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은 다시 잠잠해졌고요. OK 거래소 자산 건전성 높은 만큼 해외 거래소 인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테더 비중이 크고 바이낸스하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바이낸스부터 바이비트, 호흡비, OK 거래소까지 전체 거래소들 코인 준비금 살펴보았을 때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중이 1대 0.7로 시가총액 큰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 보유량이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이더리움 2.0 지분 증명으로 변경이 되고 이더리움 가격 상승한다면 코인 거래소들 수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향후에 비트코인은 자산이 되고 코인 활용도 측면에서는 이더리움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코인 거래소들 거의 확신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거래소들 많이 보유한 것은 코인 선물 마진 투자에서 메인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용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청산되고 거래소로 귀속된 코인이 많다 생각이 되고요. 개인 선물 투자에서 청산된 코인이 여기에 다 있다 볼 수 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